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변 제중 한인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949년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탄생 이전의 한인들의 문화는 한반도, 한민족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연변 지역은 한인들의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한민족의 생활 문화가 우세하였습니다. 한인들은 특히 한복을 입고 전통 생활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한인들은 민족어를 사용하고 한인들끼리 혼인하며 자녀들을 조선족 학교에서 교육시키면서 중국의 여타 민족들과 협력하여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인들은 중국에서 중국의 국민으로 오랜 기간 생활했기에 그 문화의 원류는 한반도에서 기원했지만 일부 풍속들은 현지화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 정착한 한인들은 일본과 현지 봉건 지주들의 착취로 매우 힘들었지만 민족 문화의 계승과 민족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문화와 민족 교육의 맥을 지켜냈습니다. 중국에서 한인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예의를 중요시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가무에 능한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한인들의 문화에 춤과 노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탄생 이후 연변 한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인들은 차세대 교육을 중요시하여 마을마다 민족학교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족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하여 시인 윤동주와 같은 문화 종교인들이 민족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타 민족보다 앞서 1952년 초등교육을 1958년 중등교육을 보편화시켰습니다. 민족학교에서 모든 수업은 민족어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 동안 연변은 제중 한인 문화의 중심지이며 한인 지식인들의 집결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49년 3월 20일에 연길에서 개교한 종합대학인 연변대학입니다. 연길은 한민족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연변대학은 중국의 211 공정의 중심 건설대학이며 서부개발의 중점 건설학원인 동시에 길림성과 교육부의 특별 지원 대학입니다. 제중 한인들은 1949년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소수민족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연변대학교를 창립하였습니다. 제중 한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항일투쟁, 국공내전, 중국 건국 과정에 공헌을 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중국 건국 이후 높은 사회, 경제발전 정도와 교육 수준으로 모범 소수민족으로 중국 공산당 소수민족 정책의 모범 사례로 선진 소수민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인들은 중국 사회주의 문화라는 제한적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민족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변 제중 한인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중 한인들은 중국 사회에서는 소수민족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민족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주류 사회에 편승해야만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기에 이는 제중 한인의 민족성 유지와 전통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인들이 중국에 정착하면서 중국의 정책하에 모든 분야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들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는 구별되는 제중 한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고요. 따라서 제중 한인들의 문화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한인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중 한인들은 가무를 즐겨하고 농사 절기와 관련된 다양한 민속 놀이를 즐겼습니다.
이러한 민족문화 활동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생활과 식생활 문화, 그리고 설날과 추석 같은 전통 명절에 그들만의 생활 밀착형 전통 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1952년 9월 3일에 조성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한인들의 가무의 고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중 한인 무용의 형성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령은 제중 한인들의 무용의 형성 배경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조국의 전통 무용과 중국으로 이주 후 거주국에서 형성한 민족 무용입니다. 제중 한인들의 무용은 중국으로 이주 후 장기간의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궁중 무용보다는 서민 문화인 민속 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민간 예인들에 의해 계승된 굿이나 민속놀이에서 추어지는 춤들인 허튼춤, 모방춤, 소리춤 등을 마을의 잔치에서 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작이나 장단도 현지의 분위기에 맞게 변화시키며 제중 한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춤 문화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제중 한인들만의 춤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집단적 이주가 이루어지던 시기 민간 예인들이 중국 내 한인들의 밀집 지역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동북 삼성의 예인들은 이금덕, 김선덕, 김재산, 조정숙, 하태익, 김용욱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 출신 지역도 다양하여 당시 한인 사회에서 다양한 지역의 춤들이 연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민간 예인들은 기존의 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춤들도 창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춤들은 농악, 탈춤, 아박무, 학춤, 수박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예인들의 춤들은 제중 한인 무용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항일 투쟁 시기와 해방 전쟁 시기 군대에서의 문예 활동입니다. 이 시기의 무용 활동은 제중 한인 무용 문화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건국 이전 군대에서는 전사들을 고무시키고 사기를 북돋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예 활동을 펼쳤습니다. 춤과 노래를 위주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즉흥적인 공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제중 한인 예술인들이 문예 전사로 모여 무용 창작과 공연 활동을 하면서 제중 한인 무용이 군대에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짧은 무용 작품뿐만 아니라 소형 무용극 형태의 작품들인 참군, 가무국 농부와 뱀 등도 이 시기에 창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항일 투쟁 시기와 해방 전쟁 시기의 제중 한인 무용을 구분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전통 풍습과 민간놀이 형태의 춤을 결합하여 창작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민요에 맞추어 제중 한인들의 춤사위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과 전쟁에서 영향을 받은 새로운 주제와 소재의 사실주의적 작품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작품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대 내에서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제중 한인들의 공연예술 활동이 본격화되어 극장 예술로서의 전문 공연예술 활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제중 한인 무용 형성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해외 무용의 유입과 극장 무용 예술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중국 내 한인들이 사는 도시에도 외국 문물들이 유입됩니다. 외국의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동북 지역에 순회 공연을 오며 극장 무용예술이 성행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일본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예기관, 극장, 공회당 등을 건설하였습니다. 1935년에는 도문극장, 훈춘공회당, 연길 간도극장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전통무용과 창작무용들은 무대 예술로 극장에서 공연되었고요. 또한 제중 한인무용의 무대화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국 동북 지역의 순회 공연을 왔던 무용가로는 한성준, 조태권, 최승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승희는 제중 한인 무용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0년대 순회 공연의 대표작으로 천하대장군, 관세음보살, 실로신불로, 목동과 처녀 등이 있습니다. 제중 한인의 무용 역시 중국이라는 새로운 거주국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이주해온 민간 예인들에 의해 민속 예술이 발전될 수 있었고 민족 학교들에서 공연 예술 활동들이 있었지만 정부 교육 과정에는 무용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연변 제중 한인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